방금 소개받은 최재 수입니다. 아유 멋집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38년 했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10년 정도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올해 70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 놀기가 먼저 허연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니어 일만 하고 군산시에서 국가유산 해설사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원도심에 있는 군산에 있는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다음에 근대 역사도 같이 알고 계시면서 외지에서 손님들 오시면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면 제가 두개 올려주면 네.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이번에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유산 야행 기간 동안에 총 6차례 저희가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해설을 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은 저하고 이 아이들 가르치고 여기 이제 군산세가 공간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하고 일본 이제 18원의 군산지점, 조선원의 군산지점, 그리고 조선 식량연단 군산 출장소 거기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군산에 보면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군산에 이제 보물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도 하나 있고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26곳이 있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은 보통 50년 이상 지난 건물이나 물건으로서 그런 곳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4년부터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화재청이었었는데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국가유산이라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국가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항 이전에 군산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항 이전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초가가 많이 이쪽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초가가 많이 돼 있고 오른쪽에는 개항 이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조개지도 형성이 되고 점점 집이 이제 변화되고 그다음에 일본식 집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 이전의 모습이고요. 저 앞쪽이 동영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쪽이 부암동 현재 이쪽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자리가 이 부분이 수덕단 다리거든요. 여기는 축강공사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쪽이가 현재 이 부채가 한국전력 주식회사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이쪽에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전기 두루 표시선 이쪽에 기념입니다. 거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군산 시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큰 걸로 하나 사와요. 왼쪽에 제가요
잘안 보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우스로 하면 안 돼요? 마우스로 하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군산 심사자리입니다. 지금 해신동 그 동사무소 옆에 보면은 그 서초등학교 있죠? 네. 서초등학교 올라가는 자리가 군산 심사가 있었고 그 앞에가 이제 공설 운동장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심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가 그 도립병원 뭐 자해의원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해양경찰서 자리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자리가 현재 호남 관세 박물관 군산 세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군산 세관은 원래는 이 자리가 안 있었고 약간 수석산 자락 옆에가 있어요. 군산 구청 자리 근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899년 5월 1일 날 군산이 고종국 황제 명예에 의해서 개항이 되면서 인천 해관 산하 군산 해관 지소로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는데 나중에 군산항 제1차 축항공사 기간이었던 1906년도에 이 건물이 설계가 되고 1908년도에 이것도 고종황제 명예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세관 건물은 118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 이 자리는 그 현대역사 박물관 자리 근처인데 이거는 미국 검사소 자리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930년대 군산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윗부분 보시면 바닷가 옆에 조선은행 보이시나요? 그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이 보이고 그 앞에 하얀스러운 건물은 그 군산초등학교 저쪽 이사를 갔자 옛날에 군산 심상 수학교라고 했었죠. 초등학교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행 군산지점 자리였고요. 이것이 군산초등학교. 이거 혹시 빨간 것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아요. 민양 군대입니다. 1934년인가 그게 건설된 거거든요. 그 군대를 지금 군대가 있어요. 30년 서울은 지금 없어진 군산구청. 옛날에는 시청을 구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강정리 때는 그쪽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고종이 군산을 개항을 하면서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국가등록문화유산 집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앞쪽, 그러니까 중앙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각국 조개지로 설정을 했어요. 각국 조개지로 설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 각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잘 살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거의 다 차지해버렸죠. 11년 만에 나라를 뺏겨가지고 여기 보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밀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군산세가 본관 18은행, 조선은행, 군산 내양 호환시설, 뜬다리, 해양철도 이쪽이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이고 군산세가 본관은 사적입니다. 사적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1970년대 이후에 보면은 경기화학 약품 상사, 저장 탱크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사료, 군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산업의 군산 산업을 이끌었던 그런 업체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모습이고 여기 역사박물관 뒤쪽 여기 대형 주차장 자리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다 내양천도 남아있는 거 그리고 여기 강하고 바다하고 욕지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 이 석축으로 쌓은 부분이 이제 후반 석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공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끝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바다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개지가 설정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외곽으로 쫓겨나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조개지가 평수로 따지면 약 한 47,000평 가까이 됐었거든요. 되게 넓었었잖아요. 중심지에는 다
외국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신흥동 말랭이마을이라든가 개복동, 선양동, 뭐 흥남동 그런 쪽에 시켜서 살수하는 것을 지금 원래 이 뜬다리 같은 경우도 두 개가 한 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하나씩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잠깐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대학 역사문화 공부관이 저기 세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벽유학 저장 테크 있는 그 사이 그 전체가 군산대학 역사문화 공부관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입니다. 이쪽에 그 어떤 공간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해당 북쪽에서부터 저 이쪽에 그 화학공장 있는 데까지 우통학까지가 예, 해망굴은 아니고요. 해망굴 쪽은 아니고 지금 옛날에 그 도선장 있잖아요. 서초등학교. 예, 아니 거기는 아니에요. 장미동. 장미동에 지금 어디냐면 군산대관 있는 그 근처 그쪽에서 약간 들어가면 예전에 뭐 대탄 도선장장 있잖아요. 그 군산항역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체 그 역사문화 공부하는 이 중에서 뭐 국가등록문화유산도 5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해망굴도 국가등록문화유산입니다. 1926년도에 그 지어졌거든요. 높이가 4.5m고 길이가 170m 정도 돼요. 대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때 이걸 왜 지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평에서 생산된 쌀이 군산항에 집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선을 통해서 옛날에 일이역, 지금은 기산들이죠. 일이역에서 오산이역, 그 다음에 인비역, 그 다음에 대야역, 직역역이요. 그 다음에 대정역, 군산역, 나중에 1931년도에는 군산항역이 도선장도에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들 수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수탈을 해갔어요. 우리 근대화 시키고 뭐 했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 좋으려고 만들었던 그 기가 시설이었거든요. 이제 기일설로 군산 공장이 했어요. 이건 우통화 예전에 경기화 약품상사 저장 탱크인데 요거는 그 우풍화 아시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그 근처입니다.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70년대 산업시설 시설로서 군산에 산업소가 있잖아요. 이바치 했다 해가지고 저장이 됐다는. 지금은 뭘로 써요? 지금 현재 저장 탱크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뭐 저장해? 여기가 저거 그 당밀, 설탕 당밀,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창고가 그대로 있네. 사적인데 사적 모습이고요. 이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칭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만 다른데 왼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직사각으로 되어 있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위에 뾰족한 첨탑 3개는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쪽 요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으로. 그래서 물을 만드는 돌출된 첨화는 영국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옛날 서울역 건물, 그리고 영동에 가면은 지금 화폐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한국은행 본점건물과 더불어가지고 서양 보존들이 3대 건축물로 이렇게 사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설명드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군산 대항은
1899년 5월 1일에 계약이 됐는데 계약은 10개짜 항구함대 항구를 열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도저히 자수적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905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그 을사 득약을 맺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뭐 나라를 거의 뺏겠다고 보실 수가 있죠. 말은 자수적 계약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도저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나라를 바로 얼마 있다가 뺏겨가지고 아쉽다는 생각. 세관에서 하는 일이 그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통관하고 감시하고 관세를 부과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에서 수탈되는 일본으로 수탈하는 혼합병의 쌀이 일본 가져가기 위해서 수탈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군산세관 신축은 이것도 고종한계 명을 내려가지고 1906년에 설계가 돼가지고 1908년에 완공된 118년대 건물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기 때 지어졌다. 대한민국 자금 8만 6천 원으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4, 50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 세관 건물 말고 그 뒤에 부속 건물 지금 정당 카페 있잖아요. 그 건물 하나가 남아 있어서 카페로 사용이 되는 그 옆에 부속 건물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감시소 자리는 신건물이 생겼고요. 창고도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을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원래 그 보세 창고에서 그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창고를 거쳐야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창고가 지금 현재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더 남아있을 거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그 세관 앞에 갯벌이 있어가지고 눈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촌이었었어요. 한국 모습 사진이고요. 그 앞에서 노동자들도 보이고 쌀이 야적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면 이 건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감시소 건물입니다. 여기서 감시를 이제 하다가 혹시라도 쌀을 훔쳐가다 걸리면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많은 쌀을 먹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았죠. 공간 건물이고요. 감시도 이런 모습을 그 당시 모습인데 여기 세관 건물 보시면 여기 세관 건물이 보이고 여기 감시 이 뒤쪽에 창고. 요거 이제 미국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이거 대부분 미국 창고였어요. 그 미국 창고가 근대역사 박물관 뒤로 지금 대형 주차장 자리잖아요. 그 상업 창고가 3개가 있었는데 쌀을 동시에 25만 가마를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25만 가마. 쌀 한 가마에 80kg.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쌀을 일본으로 막 수시로 일본에 오사카, 고베, 나고야, 도쿄로 쌀을 가져가는데 그 군산에 이제 바다라 조선 간만에 차가 심하니까 거기다 뜬다리를 박아가지고 아무 데고 실어갔어요. 바다 위에 보면 막 배가 항상 늘 둥둥 떠 있어요. 쌀처럼. 현재 모습입니다. 감시 광고가 있었고요. 그것이 창고가 있었던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그 뒤에서 보시면 여기 건물이 화려해 보이는데 뒤에 여기 보면 굴뚝 있는 거 보이면 난방도 경난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그 밤에는 여기를 연회장, 파티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근도 창고 모습이고요. 청년 모습이고 현재 요거 감시 막무가 있었던 군산세관 공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85년 동안 그 세관으로서 일을 하고 그 뒤에 김영삼 정부 때 일제 잠재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뭐 청와대 앞에 있는 그 중앙청 없애버렸잖아요. 군산도 그 부청 이성남 앞에 있는 그 부청 군산시청 자리도 없애버렸고 군산
경찰서도 없어졌죠. 유일하게 군산 세관이 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강기남 세관장에 의해서 살아났죠. 가슴 아픈 역사도 쌓이기 때문에 남겨가지고 후손들한테 알려주자. 그 목포에는 그 세관도 이거하고 똑같은데 거기는 흔적만 있습니다. 흘려가요. 조선의 군산 지점인데요. 조선의 군산 지점은 그 1906년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1909년도에 한국은행으로 설립이 돼요. 근데 나중에 1911년도에 조선은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나오면 1909년도에 한국은행 군산 출장으로 출두가 되고요. 11년도에 역진이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1945년도 11월에 군산 지점이 폐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 4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군산에 여러 은행이 있는데 가장 큰 은행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행이 발권은행이라 조선은행에서 발행했던 형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모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40분까지는 할까요? 40분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1909년도에 그 제일은행 군산 출장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한국은행, 조선은행 이렇게 모습을 보십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차에다가 쌀 실은 모습,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자로 견인지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뭐 유지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37년도에 일본이 주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주민전쟁을 일으키면서 각종 이제 불자라든가 그런 것을 물론 수탈도 해가고 전쟁 물자 만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돌그릇 같은 것을 사기 그릇으로 바꿔주고 총을 만들고 벤치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인내, 천문도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나쁜 놈들이. 그런 거 너무 이거 한자로 이런 걸 가지고 내선일제 강요하고 그 심사참배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천황한테 저라고 공성국이라고 너라고 막 일본 여자 헤더르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있어요. 일본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있는 그 해설원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에 일본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교환해갖고 경연제로 교환해가지고 일본인 교수 3명 연구해가지고 서정표 목사님 저한테 아는지 부탁하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부탁해드릴 때 있는 그대로인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팩트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 공부를 하고 한인 역사연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고 자기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너희들 잘 살게 만들어줘 그랬는데 뭔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그 나카무라 요시에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원래 마턴펠러라는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멋진 덕수궁이라든가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이 건물이 한일은행 건물로도 사용이 됐고 그리고 붙어가지고 골조만 남은 걸로 지금 다시 복원을 했지만 나중에는 막 노래방으로도 쓰이고 주점으로도 쓰고 온갖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근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만하죠. 술집 먹었어요. 배우세요. 건물 여기 앞쪽 이거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었을 때 그 지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아치요. 그 일본 무사 투구 모양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여기 그 지붕하고 지붕 사이, 그 사이를 보면은 감시망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일본인
특색을 살려가지고 그때 유흥에서 막 쉬워 한참 청년들 막 예벽 같은 경우 깜깜한 거 이렇게 이거 뒤쪽 모습인데 뒤쪽 제일 왼쪽이 이제 지점 장소 근거 있는 거. 제일 왼쪽이 근거, 그다음에 가운데가 지점 장소, 그다음에 운영실. 세관이나 저런 건물 형태가 교회들도 비슷하게 실내 보시면 높이는 원래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을 높이가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1922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군산에서 지금 높였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고 모습이고요. 금고가 1금고, 2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한번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시죠. 안 가봤어요. 안 가봐요. 금고라고 그런 들어보 있잖아요. 생각나게 지점장실인데 지점장실이라는 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그 경술도 말해가지고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전시 공부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1910년 8월 20일 날 나를 했잖아요. 가시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저렇게 생겼어요? 실내가? 실내 모습. 많이 잘 모르겠네요. 건물은 소도를 찾아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9.15 제18일에 그런 정도 있는데 이 건물도 원래는 이제 목조 건물로 된 1907년도에 설립이 되거든요. 1914년도에 건물이 완성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9.15 제18일이라는 숫자는 그 은행 설립 인가 순서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만든 것을 1914년에 지어진 현재 건물 모습이고요. 보면은 건물이 좀 특이한데 그 맨 앞쪽에 공간이 있고 그다음 뒤쪽에 그 지금 현재 금고가 뒤쪽에가 있어요. 특이하게 은행 내에가 금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가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부속 건물이 있고 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오른쪽에 보시면 암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실장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들어갈 이번 쪽이 바로 금고가 있는 장입니다. 금고 속에 보면은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민중을 헐벗고 금질에 했다. 여기는 현재 근대미술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선 식량연단 군단 출장소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이광석 장은 만나가시는 것이 다녀오셨고 이 건물은 1937년도에 곡물검사서 군산 지소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조선 식량연단 군산 출장소로 바뀌는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식량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가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생업을 통해서 나라에 빚을 갚아라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조선식량연단은 중일전쟁으로 가서 조선에서 전시 식량 확보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물의 집합하고 조정용 전반적인 생산 유통 관리 그런 경성에 옛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집을 두고 1943년 45년까지
군산에 그 정미석 거리 혹시 아세요? 정미석 거리가 중앙로이가 제1사료 근처에서 그 중동 깨우선장 지나가지고 저쪽 중동 보탄이 있는 그 정미석 거리가 그 여기로 군산항을 통해 가지고 아니 군산선을 통해 가지고 쌀이 군산에 도착하면 그거 다 마음간에서 쌀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품질만 일본 가져가 건너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가마니가 원래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일본 말이에요. 가마스에서 나오고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뼈가 쭉 내려오는 올라가는 작업을 해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충분 음식이죠. 그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보통 옛날 섬이라고 하죠. 한섬, 두섬, 한섬, 두섬 가만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가만히 짝이 되고 가만히 짝이 올림픽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많이 짜면은 뭐 상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을 폭사시켰어요. 가만히 짝이 경제 올림픽 새끼고기래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 예전에 새끼 좀 보셨을 거예요. 와봤죠. 최기현 목사님 잘 보셨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러시죠. 여기 막 하도 많이 꺾고 손 할 정도로. 새끼는 남이 나라 말이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민답 경호대사, 정보도 동문이라고 목사. 그래서 요 탑 아시죠? 네. 이 탑은 군사랑 제3차 특항공사 기간이었던 1926년 6월 25일 날 기공식 때 일본의 제3대 총독 사이토가 내려와요. 군산에. 그래가지고 그 기념한다고 딴 탑을 800메가 만들어서 이 왼쪽에 보니 쪽박 사람을 얼마나 높게 쌌다는 것이죠. 이 쌀이 다 군사랑 통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군산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 물론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군산에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근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그리고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고 원래 고종이 그 1864년도에 고종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는 보통 근대를 보거든요. 그래갖고 근대 쪽에 우리 실질적으로 근대 역사를 발전시킨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업적으로 좋은 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근대 역사를 발전시켰지만 실제로 근대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랬던 분이 우리 미국 남정부에서 오신 선교사를 생각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가지고 국민들 의식회복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결국 우리 독립통하고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상황이 나가지고 가만히 검사 규칙이 있어요. 그 뒤에 국질과 두드림의 정도, 거적의 역금세와 새끼의 굵기 및 묵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래갖고 비행기도 가만히 우리 여기 계신 이종의 국장님, 장로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군산 역사에 대해서 가슴 없는 역사를 식량영당 건물 특징은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관은 이게 곡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남조선 전기 건물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군데만 달라요. 남조선 전기 건물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모서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뒤쪽에서 다 있어요. 곡면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복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현재 거기 가면은 VR 체험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VR 체험한 오픈 하시면은 어지러워가지고 못 하실 거예요. 한국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형태의 현재 개조가
돼 있고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외관, 그러니까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가 가능해요. 이런 형태로 되고요. 난방기에 지전장식 난방 됐다는 것을 우리 현재 여기 아래 매란 국죽 해가지고 꽃잎을 따가지고 그 접시를 넣으면 꽃이 확 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문호가 쌀수레꿈 같은 거 태워보시면 저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타가지고 어디로 주문해봤어요. 타보시죠. 이 데니테스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종이 그 외국 고문이었던 정리한테 기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고문이 3개가 있는데요. 고문 태극기, 데니 태극기하고 서울의 진관사에 가면 진관사 태극기, 그리고 김구 서명문 태극기, 그리고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태극기 대부분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입니다. 한경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남녀순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데 뒤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다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사실 말씀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